카푸엔 나야키 무디안세라게 삼파드 우양게 켈론 니노사나 팔라스게 마헤스.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오늘 산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저희 사무실 사건 관리하는 페이지거든요. 서우인 피서할 때 서자, 그러니까 매우 더운 날씨를 말하죠. 비오자. 가뭄의 단비 같은 사람, 서우인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법인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로고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점자입니다. 여기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서우인을 점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 이름, 그다음에 내용 이렇게 했는데,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당사자 이름을 보면 카푸엔 나야키 무디안세라게 삼파드 우양게 켈론 니노사나 팔라스게 마헤스 친타카.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이에요. 시리스무누 마하바땅게 핫산 우대안가. 여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재판하러 가면 재판장이 이제 원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고 쪽 대리인이죠, 주로. 이제 소송을 건 쪽이니까. 그러면 이름을 부를 때 제 사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서서 원고 이름을 부르려고 재판장의 기록을 보는 순간 제가 그냥 네, 원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 잃는 부담을 제가 덜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 산재 소송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면, 고용생활 때 배웠던 게 이제 외국인들 비자 업무를 배웠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의 비자 업무, 비자 코드 있잖아요. A부터 F까지. 2009년에는 또 H 코드가 나왔고, 코드를 외우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비자 서류, 행정소송이라든지 비자에 필요한 가사소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국에서 다른 변호사들이 문의를 할 정도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산재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그 비자 업무를 하다가 산재 사고 난 근로자들 한 명씩 도와주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착수금은 이제 안 받고, 다만 이 소송 제기하려면 법원에 이제 인지대 송달료를 내잖아요. 얼마 되진 않지만 그거하고 신체 감정비,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노동능력 상실료를 이제 감정받아야 되는데, 그 신체 감정비 그때 한 과당 한 20만 원 정도 됐어요. 주로 정형외과가 많거든요. 절단 사고가 많으니까. 그 정도만 이제 본인이 부담하면 소송을 해줬어요. 이제 나중에 승소해서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이제 후불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 그 손해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비자의 종류 따라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업무, 손해배상, 그다음에 노동법, 이게 결합돼야 돼요. 그 부분을 하나라도 모르면 이걸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도와준다고 해도 알아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사시 시험 칠 때 선택과 보면 또 노동법이었고, 뭐 정렬에 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뭐 소송을 해도 그냥 미미할 때가 있어요. 뭐 100만 원, 심지어 뭐 몇십만 원 그냥 승소해서 받는 금액.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제 수임료를 얼마 떼겠습니까? 소송 끝나고 저 뭐 수임료도 1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3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외국인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손해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다쳐도 승소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뭐 수임료가 넉넉하게 들어온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이제 몰린 거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냥 입소문이 나니까. 외국인들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돼 있거든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각 국가별로 전국에서 찾아왔었어요.
제 사무실에. 그러면 제 사무실에 변호사 여러분이 있는데 저 입구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누구 손인지 알아요. 막 흰 옷 이렇게 두르고 오는 아랍 뭐 사람들 들어오거나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입구에서 들어오면 다 뭐 누구 찾아오셨냐 묻지도 않아요. 다 제 손님이니까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변호사 생활 초창기 풍경은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사무실, 비자 문제, 그다음에 이 산재 사고, 노동법 관련한 거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그걸 토대로 손해배상 부분에 전문 영역, 전문 변호사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 의사로 치면 이제 전문의 같은 거거든요. 같은 종류의 사건은 많이 해야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전문 영역을 따겠다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건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사건 들어온 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문 변호사가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좀 아쉬웠던 사건이에요. 이름이 지금 보니까 마가릴라 타파.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84년생 여자고 프레스의 팔이 이제 절단이 된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84년생이면 지금 이 사건이 2012년도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2012년이니까 지금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때 84년생이면 엄청 어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프레스의 두 팔이 잘린 거예요. 착수금 없이 일단 소송을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비자 관계를 보면 나올 수 없는 금액을 청구 취지에 써서 소장을 제출했어요. 사고에 의한 산재니까 증명하기도 쉽고, 그래서 배상액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결심하는 날 법정에 갔는데 그때 상대방 사업주가 법정에 출석해서 그 자리에서 USB를 제출하는 겁니다. 어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취지는 뭐냐면 합의를 봤대요. 그래서 합의서를 일단 제출했거든요. 지금 이게 그때 당시 기록인데 사진은 방송에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보시기 힘드실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합의했다고 합의서가 들어온 거예요. 출력한 프린터물에 이름을 쓴 거예요. 저희 의뢰인 마가릴라 타파 이렇게 써있죠. 제 입장에서는 일단 안심이 됐죠. 왜냐? 두 팔이 이제 손목 바로 위에서 절단이 됐는데 어떻게 서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00% 위조다. 이제 자신했죠. 위조다. 오히려 위조를 이유로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위조까지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그리고 끝날 때 되니까 이제서야 서류를 위조해서 내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무슨 영상을 틀어요. 영상을 트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로하면서 합의서를 내밀고 볼펜을 잘린 팔 사이에 볼펜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한 건 맞죠. 그래서 쟁점은 그 사인이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거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화면에서 나온 장면은 다들 화목하고 행복하게 본인도 자유로운 의사로 만족해하면서 일부 돈은 받았죠. 푼돈. 그렇게 합의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일단 합의서는 민사소송에서 거의 법입니다. 합의서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처분문서라고 하고 판사도 구속됩니다. 합의서에. 한동안 이제 멍하게 이제 법정에서 있었죠. 당사자한테도 이제 물어봤어요, 바로. 맞대요. 왜 말 안 했냐. 그게 저게 중요한지 몰랐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대로 판결하면 어떨지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합의금 위에 추가로 얼마 주는 걸로 조정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달리 선택의 방법은 없었어요. 없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나는 합의했는데 더 안 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그쪽에 대고 이제 경로를 했죠. 지금 저런 식으로 합의한 거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냐고. 당신의 그 의도는 매우 불량하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그걸 양쪽에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건을 종결했던 기억이 있네요. 2012년도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당사자 이름까지 선명히 기억나고, 그때 재판하고 나왔는데 부산지방법원이죠. 비가 또 오는 거예요. 비를 좋아하는데 비가 갑자기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부슬부슬한 게, 그때 제가 가방에 이제 전문 우산을 갖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하고 이제 친구가 꼭 따라와요, 외국인.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한국말을 좀 하는 친구죠. 항상 데리고 옵니다. 이제 국가별로 그렇게 도와준 친구들이 있어요. 나보고 이제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비도 오는데 또 이 사람들 비 맞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제 우산을 꺼내서 펼쳐줬습니다. 쓰고 가라고. 그 사람들 천진난만해요. 뭐 잡다하면서 그 나이 때 젊은 소녀들이죠. 거의. 주고 뒷모습 보면서 보내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글을 쓴 게 있더라고. 차라리 통곡을 하지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뒤돌아가면. 내국인 산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프레스의 절단상을 입은 분들을 종종 봐요. 이제 프레스 하고 나면 일단 쇼크가 오거든, 사람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업주가 일단 119를 부르고, 뭐 또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일단 병원으로 옮깁니다, 일단. 그리고 수술은 당연히 따라오고요. 이 뒤에 이제 사업주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좀 갈립니다. 일명 이제 공상 처리라고 하죠. 공적으로 산재 처리 안 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그 산재 처리한 게 많아지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해서 사업주들이 좀 꺼렸었습니다. 그 사업주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사고 같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고 목격자도 많고, 그죠? 기록에도 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질병이죠. 질병 같은 경우는 그게 산재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산재 사건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질병인지 사고인지부터 이제 보고, 질병이면 이제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야 될 어떤 증거를 모으는 데 이제 집중되고요.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액 계산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점이 되고. 그런데 최근에도 어떤 분 회사는 건실한데 이 근로 조건이 엉망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산재 환자들이에요. 근골격계라고 해서 이제 무리한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면 질병의 형태로 오거든요. 질병의 형태로 오니까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이걸 산재라고 주장하는데 힘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수십 년간 그냥 참고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병이지만 산재 진행을 했거든요. 전부 다른 사람들은 무모하다, 말리고 이랬는데 이번에 해보겠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승소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회사에 있는 다른 분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이제 이거 하는 거 보고 오겠다 해서 나중에 온 분들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또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거든요. 이 산재 손해배상. 또 안타깝죠, 그게. 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 관절은 그럼 안 건드리는 건가요? 여기 안에 있는 뼈가 저기 끊어졌거든요. 이 끊어져, 여기 뼈가 한 3개 정도. 이게 조각이 난다. 예, 여기 요 부분이. 이 조각, 어디 부위 조각. 그러니까 이거 관절은 괜찮았네요. 이제 이쪽도 이렇게 다쳤었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지장. 근데 이제 문제는 분쇄가 된 분쇄골절이 된 거잖아요.
이쪽 일대가 예. 그리고 수술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된 게 2019년 이제 4월 말 1년 한 2개월 예, 그 정도 치료하고. 예, 지금까지 뭐 지금이야 뭐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근데 그러면 지금 이거 할 때 또 그 기왕증이라고 또 막 주장하고 그러겠네. 그 모르니까 그냥 산재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냥 그리고 다른 회사는 안 그래요. 산재 처리하고 나면 회사가 또 이러면 주거든요. 네. 알았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는 예. 네. 저희가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일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그렇죠. 대부분 다 그리고 넘어간다고 대부분. 대부분 또 거기서 근무를 또 하니까 또 네. 계속 하는 상태에서 그걸 말하는 건 또 쉽지 않은 몸무게 다 누적돼서 다 이렇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저런 거 뻔한데 이게 질병에 대해서는 증명을 이제